지난 여름 러시아 자치공화국 다게스탄에서 화려한 축제가 열렸다. 1년에 한 번 다게스탄에 사는 38개 소수 민족들이 모여 전통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자리다. 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это басаранка. Несколько языков даргинских. Я по нации аварка. 이들이 둥지를 튼 곳은 신의 정원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카프카스 산맥 북부. 빼어난 경관과 드넓은 초지, 막대한 지하 자원이 묻힌 천혜의 삶터다. 이 땅에서 약 150여 개의 소수민족이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며 살아왔다. Горы, они стали потихоньку подниматься и заселили самые высокие горы, потому что 하지만 지금 이 땅엔 국경마다 긴장감이 흐르고 세상은 이 땅을 중동에 이은 제2의 화약고라 부른다. 끊이지 않는 분쟁과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신의 정원 카프카스. 과연 이 땅에 사는 소수민족들에게 평화의 그날은 올 것인가? Хорошо, если все будут жить мир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мирно жили. KBS 취재팀이 공식 취재 허락을 받고 카프카스로 향한 것은 지난 7월 말. 카프카스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스크바를 들려야 했다. 화려한 색깔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크레물린 궁전. 냉전 시대 철의 장막이라 불리던 소비에트 공화국의 상징이었다. 크레물린 궁전이 있는 붉은 광장은 오늘날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됐다. 이곳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17년.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 공산당은 부패한 제정 러시아가 붕괴한 이 땅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당시 러시아 주변에는 15세기부터 러시아의 통치를 받아오던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었다. 그중 약 150여 개 소수 민족들이 이곳 카프카스에 살고 있었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카프카스 산맥은 해발 5,000m가 넘는 봉우리가 1,000km나 이어지며 유럽과 중동,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천여 년간 이곳에 살아온 소수민족들은 제정 러시아의 붕괴와 함께 독립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또다시 폐쇄적인 공산국가의 거대한 장막 안에 갇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잊혀져 갔다. 그로부터 60여 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취재진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간 곳은 카프카스 산맥 깊숙이 위치한 협곡지대. 신이 빚은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천혜의 자원은 현기증이 날 만큼 경이로웠다. 그런데 그 협곡의 정상,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거짓말처럼 마을이 드러났다. 그렇게 카프카스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전체 종족수가 5만 명 남짓한 유목민 아바르족이었다. 집안에 들어가니 동네 여인들이 모여 한창 뭔가 하고 있었는데 다가가 보니 양털을 손질 중이다. 뒤엉킨 털을 뜯어낸 뒤
활처럼 생긴 채의 털을 튕겨서 마치 누에고체에서 실을 빼듯 오로리 풀어낸다. Ну вот, работают женщины все. Одни чесают, другие распушивают. Потом их надо постелить для бурки на палас. После этого надо катать, валять, бурку валять, чтобы крепкий был. Там надо горячей водой наливать. Это все. Потом надо расчесывать ее. Потом что еще? 동네 여인들이 총출동해서 만드는 이 부르키란 과연 뭘까? 오로리 풀어낸 양털 실을 이번에는 널찍한 카펫 위에 골고루 넓게 펴놓은 뒤 물을 뿌린다. 그 흔한 물 뿌리개 하나도 없는 이 마을에선 모든 일들이 여인들의 손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을 뿌린 뒤 둘둘 말아서 어디론가 가져가더니 넓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다 함께 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가 힘든 과정이다.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춰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두루마리가 느슨해지면 다시 단단하게 감아 굴리는 작업을 적어도 10번은 반복한다고 한다. 그렇게 온몸으로 꼭꼭 눌러 완성한 양털천을 볕 좋은 담벼락에 널어 잘 말리면 표면이 매끄러우면서도 질긴 수제 캐시미어가 되는데 바로 아바르족의 수제 캐시미어로 만든 전통 의상을 부르키라고 한다. 부르키는 천연 양털로 만들어 보온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무척 가벼워서 추운 산간지방에 사는 이들이 사시사철 즐겨 입는다. Бурка в древности одевали и днем, и ночью, всегда. Другой одежды не было, кроме бурки. Бурка и нижняя были, больше ничего не было раньше у горцев. Вместо простыни бурка, вместо одеяла бурка. Когда ходишь дождь или снег, тоже бурка. 부르키의 또 다른 장점은 뛰어난 방수성. 여인들이 1000번 가까이 몸으로 굴리면서 꾹꾹 눌러 만든 덕분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 염려가 없다. А то, что мы делаем, мы, конечно, и прибыль имеем. Без этого никто не делает. Поэтому у нас наш промысел, мы ее не оставляем. Расул Гамзату, куда только их не дарил бурку. Фиделю Кастро, Че Геваре, там всем, кто там за границей приезжал в Дагестан или куда он поехал в гости в разные страны, он всегда носил при себе бурки, чтобы дарить дорогим гостям. 한때 유라시아를 지배했던 유목민족 아바르족. 고구려의 후손으로도 추정되고 있는 아바르족은 오랜 세월 강대국의 탄압을 피해 다니는 사이 종족수가 5만여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금도 아바르족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카프카스 지역엔 아바르족과 같은 소수민족이 수없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카프카스 북부와 러시아 남부 사이에 정착해 아디게이, 체첸, 다게스탄 등 7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다. 그중 아바르족이 사는 나라가 바로 다게스탄이다. 다게스탄은 독일과 터키, 몽골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에 밀려 떠돌던 소수민족들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다. 바다만큼이나 크다 해서 카스피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호수. 그 호수에 발이 묶여 수백 년간 지속된 소수민족 이동의 종착점이 됐다. 그런데 다게스탄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지금도 다게스탄에선 로마 시대의 목욕탕을 비롯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10세기경의 요새 데르벤트 성 등 나라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 만큼 역사문화 유적이 발견된다. 특별히 이곳은 중동에서 시작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러시아와 유럽에 전파한 길목으로 4세기경 기독교가 지배했던 이 나라는 10세기 이후에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변했다. Это самая древнейшая в России старинная джума мечеть. 즉 소수민족들이 정착한 다게스탄은 다양한 이방 문화가 만나고 흘러가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었다. Прикаспийская низменность, вот где мы сегодня находимся, это такой коридор, который соединяет Европу, русскую равнину, через Украину, другую Европу и Ближний Восток. Через этот коридор постоянно проходили всевозможные кочевые народы. Они переселялись в Европу, и этот процесс тысячелетиями шел. 카프카스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은 약 150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는 멸종위기에 놓인 일부 종족을 비롯해 아직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미확인 종족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이곳 다게스탄에 살고 있다. 국립박물관은 38개 종족, 약 250만 소수민족들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오랜 세월 반복되는 강제 이주와 강대국의 핍박,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들은 자기 민족의 고유 전통과 언어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В Дагестане в основном 7 наций. Нации это аварцы, лакцы, даргинцы, кумыки, табасаранцы, таты. И все. 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более 30. 인구가 겨우 250여만 명인 나라에서 38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존심 강한 민족들이 어떻게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 시장에는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종족이 드나든다.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의사소통이다. В своей доме. Да, где лезгин, лезгинском языке разговаривают. Общий язык, русский язык получается. Если они русский язык не знают, и пальцами понимают друг друга. Учить надо все. 도시에서 살면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낯선 민족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크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대대로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종족들이 많다. 목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다게스탄 남부 후츠니에는 전체 종족 수가 약 10만 명인 타바사란족이 살고 있다. 종족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빈집이 늘어가는 마을에선 남은 이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아바르족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도 대낮에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여인들이다.
결혼 후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오롯이 여인들의 목. 그런 여인들이 대를 물려 해온 일이 바로 양털 카펫을 짜는 일이다. Ковроделием, хозяйством занимаются обычно. В основном ковры ткут. С детства у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с детства. Как закончила школу и сразу. 양털로 실을 만들고 물감을 들여서 준비한 뒤 이렇게 카펫 하나를 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3주. 타바사란족 여인들이 만든 카펫은 질기고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여인들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을 길어오는 것이다. 점심이 지난 오후 동네 우물가엔 물을 길러 나온 여인들이 모여든다. 가져온 물동이에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는 동안 우물가 여인들은 잠시 얘기꽃을 피운다. Я бы уехала бы в город. Я и вот поэтому там надо вот работу искать надо, квартиры нету, где жить, там нигде жить. Из-за этого там с родителями, вот из-за этого там с родителями вот так мы остались жить. Поэтому трудно там. Да лучше живется-то по Саранцу.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여인들은 일찌감치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타바사란족 주식이자 빵의 일종인 빤비르. 밀가루에 우유 이스트를 넣어 큼지막하게 반죽을 완성하고 반죽이 끝나면 아궁이에 가서 불을 지핀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우리 재래식 아궁이와 무척이나 닮았다. 그런데 정작 불을 지피고 난 뒤엔 장작이 활활 타오르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다 점차 불꽃이 사그러들 무렵 달걀을 슬슬 풀어서 반죽에 골고루 묻힌다. 그리고 장작이 완전히 타서 마치 숯처럼 은근한 화기를 머금기를 기다려 아궁이 벽에 반죽을 척척 붙인다. 그리곤 아궁이 덮개를 덮었다가 약 30분 후에 다시 열면 노릇노릇하게 익은 즉석 빵이 완성된다. 그런데 큼지막한 빵이 좋기 5-6개. 가족이 대체 몇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빵을 구운 것일까? 늦은 오후 들에 풀을 뜯으러 나갔던 소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소들이 돌아오면 여인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진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퉁퉁 부른 소젖을 짜기 시작하는데 우유통에 가득히 젖을 짜도록 도대체 여인들의 남편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Почему это мужчина не доит, только женщина?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У нас такие обычаи. 막 짠 신선한 우유를 가지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규나바트 씨. 우유는 타바사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먹을거리이자 전통 음식을 만드는 필수 재료다. Сейчас кипятим наше молоко. Сыр можно готовить. Сыр. Домашний сыр делаем. Блины можно делать. И суп молочный можно делать. Еще, как чуду можно делать. А есть у нас национальное блюдо такое давга. 다부가는 타바사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음식. 규나바트 씨는 오늘 저녁 가족들을 위해 다부가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센 불에 신선한 우유를 끓인다. 충분히 끓인 우유를 식히면 요구르트의 일종인 산유가 된다. 여기에 미리 씻어 잘 불린 쌀과 이 지역 특산물인 허브잎 가루를 넣는다. Добавляем. Это такая успокоительная трава. 쌀과 산유 덩어리가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주면서 다시 중간 불에 오래도록 끓이면 걸쭉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색깔의 스프가 완성되는데 바로 이것이 타바사란족의 전통 음식 다부가다. 이윽고 저녁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다부가가 있는 식탁이기에 더는 바랄 게 없는 최고의 만찬. 그런데 이 식탁에 오른 빵은 낮에 이웃에서 구운 빵이다. Примерно такому случаю, да, вот хлеб пекут. У нас тандыры делали общедворовые. Э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ъединять людей. Вот все соседи ходили в один тандыр и там пекли хлеб. Не каждый у себя имел, а все имели одну. Это чтобы мирно жили, чтобы дружили, чтобы они объединялись. 비록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유목민의 삶이지만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자기네 삶의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다. Постоянно шел процесс, когда новые кочевники убивали, разрушали города, уводили людей. И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жили там, хот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ни жили ниже. Здесь, где низменность, и чуть выше, предгорье. А горы, они стали потихоньку подниматься и заселили самые высокие горы, потому что так было спокойнее. 다음 날 후춘이에선 잔치가 열렸다. 이 마을에 사는 람두락 씨의 집에선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한바탕 춤판이 벌어졌다. 외로운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이렇게 어깨춤을 덩실덩실 출 만큼 기쁜 일이란 뭘까? В этом доме сегодня идет свадьба. Свадьба моей дочери. Дочка выходит замуж. Замуж выдали. 결혼식 전날 양가에선 각각 결혼 피로연을 연다. 이때 춤을 추며 돈을 주는 것이 전통인데 고액 지폐 한 장보다는 우리 돈으로 몇천 원 남짓되는 지폐를 여러 장 넣어 넘치게 채운다. 신혼살림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대문 앞이 시끌벅적해지더니 신랑 집에서 보내온 이바지 음식들이 도착했다. 주로 햇과일과 과자 등 달콤한 음식들이다.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폐물과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신부 집 친척들은
물건을 배달해온 신랑 집 친척들과 상견례를 나눈다. фрукты, разные халву.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блюдам у нас это считается. Это у нас обычай такой. Когда девочка замуж выдаем, они должны, жениха сторона, вот завтра забирает, а сегодня вот эту сладость должны привезти к невесте. 다음 날 아침 군인인 신랑은 상관이 특별히 빌려준 승용차를 타고 신부 집으로 향한다. 이윽고 윗마을 신부의 집에 도착. 긴장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들고 신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신부의 집에선 깨끗하게 새 출발하라는 의미로 물을 뿌리고 신랑 동네에선 달콤하게 살라는 의미로 차에 사탕과 초콜릿을 ton진다. 이윽고 신부가 신혼집에 들어서면 엄숙하게 촛불이 그 앞길을 밝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기 직전 손에 밀가루를 묻힌 뒤 3번씩 3번 친다. 재물과 경사가 넘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산과 다산을 축복한다. Ну, обычно раньше вот невесту так не привозили, платок накрывали на голову. Ну, сейчас уже другой век, молодые уже, поэтому связь с другой нацией. Вот с русскими сильно связаны мы, поэтому уже как у русских, уже фату одевают, уже вот это платье. 타바사란족의 결혼식은 두 젊은이만의 축제가 아니다. 종족수 10만 남짓한 타바사란족이 60억 인류 사회 속에 당당히 독립된 민족으로 살아갈 이유를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이다. 하지만 이들 소수민족들에게 축제의 날은 그리 많지 않다. 이들은 늘 또다시 자신들이 원치 않은 곳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이 아름다운 신의 땅에서 이들 소수민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역사를 헤쳐온 이들을 만나기 위해 까바르딘 공화국으로 달려간 취재진은 수십 킬로에 이르는 협곡지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자동차로 약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베징기. 베징기는 만년설로 뒤덮인 카프카스 높은 봉우리들이 사방으로 둘러싼 그림 같은 지대다. 이 천혜의 자연 속에서 대대로 살아온 유목민족이 있었다. 바로 발카르족이다. 양과 소떼가 언덕으로 풀을 뜯으러간 사이 양재바른 들녘에서는 여인들이 밭을 메고 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따이르 씨도 느린 걸음으로 낫을 메고 들판으로 나선다. 볕이 좋은 들판에 앉더니 익숙한 솜씨로 무뎌진 낫의 날을 갈기 시작한다. 앉아있노라면 푹신한 풀의 감촉이 더없이 좋은 이맘때쯤
따히르 씨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1년 중 일조량이 가장 많은 요즘 벤풀은 한겨울 집에서 키우는 양과 소떼들의 더없이 소중한 먹이다. Мы возим домой на машинах, на тракторах. Дома у каждого свой скот есть.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овцы есть, кто сколько держит дома. Вот. Собираем большие копны в сарае. И зимой 5 месяцев зима, утром и вечером кормим скот этим сеном. 아내와 집안 여인들이 들에서 채소를 키우고 우유를 짜는 동안 따히르 씨는 여름 내내 들판에 나와 풀을 벤다. 풀베기는 따히르 씨가 해야 할 중요한 일년 농사다. 풀을 베기 위해 그는 이 일대 언덕과 산봉우리 정상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 그러나 무심코 풀을 베러 나오면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이곳으로 향한다. 그것은 이 들판의 끝, 국경 가까이 있는 오래된 돌 무더기 때문인데, 원래 그곳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다. Балкарца 1944 года, до выселения в Азию. 돌아가신 부친이 손수 돌을 날라 지었다는 고향집. 어린 시절 이 집에서의 추억이 생생하기만 한데,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그의 가족은 러시아 공산당에게 집과 재산을 빼앗긴 채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것은 그 가족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당시 러시아는 체첸족, 발카르족 등 민족성이 강한 소수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발카르족은 나치 독일을 도왔다는 누명을 씌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보냈다. 그로부터 13년간 발카르족은 낯선 민족들에게 온갖 서름을 받아가며 죽음을 넘나드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1957년)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강대국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수민족의 한은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 따히르 씨 일가는 멀리 옛 고향집이 보이는 인근 계곡에 다시 마을을 일구어 살아가고 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습관처럼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간다. Это вот моя мать, глава семьи.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강제 이주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역사의 산증인이다. Да, они хорошо жили. Когда как раз война, как раз представляли, как будешь хорошо жить там. Голодный, голодный, бедный. Трава кушали. Какой трава, не знаю, честное слово. Приехала обратно туда. И начала в своих местах хорошо жить. У нас большая семья были. Дедушка 100 лет, 120 лет жили, бабушка 95 жили. У меня свекрухи. Место жили очень хорошо, своих мест. Kış gelip gitti, yaz başı jetti. Mart ayını külleri geldiler. Tavlu halkımı barısın jıyıp, deniz boynuna döktüler. Tavlu halkımı 오늘의 소박한 행복과 평화를 내일도 기대할 수만 있다면 döktüler. 그러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카프카스 곳곳에선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고 국경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곳이 러시아와 2번이나 내전을 치른 바 있는 체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는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다. 2년 전엔 시내 한가운데 유럽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다. 이렇게 거대한 이슬람 사원을 지은 것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의 면모를 보임과 동시에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를 향한 저항의 표시이기도 하다. 지금도 도시 외곽에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현장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1994년) 겨울 체첸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에 대해 러시아는 무차별 폭격으로 응수했다. 그로부터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민간이 수만 명이 희생당했다. В памяти цел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хранилась такая обида, то, что с ними так поступили. В чеченском обществе появились силы, которые постепенно пришли к иде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ислам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Чечне, отделение его от России. В то же время сами люди, которые это хотели. 체첸은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에서 러시아로 공급하는 송유관이 통과하는 지역이었다. 러시아는 그런 체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Все это нефть. А почему в Дагестане нету, в Нальчике нету, Осетии нету, Карачаеве нет? У нас нефть, наш нефть считается самой лучшей нефтью в мире. Поэтому я считаю, это из-за нефти.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러시아와의 전면전은 체첸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 난민촌에는 이들의 삶을 잔인하게 핥히고 지나간 전쟁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체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다. Я хотела, чтобы везде мир, везде все мирно жили, без войны, не дай Бог, вот никто вот, я вот не желаю войны, никому, кто вот не был, войну не желаю.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все хорошо, мирно жили. Я и России желаю, и нашим желаю, всем желаю, чтобы войну не видели больше. Потому что я перенесла тяжелую войну. 체첸의 이웃나라 인구시에도 소수민족의 아픈 상처가 곳곳에 배어있다. 강력한 러시아 반군이 많았던 인구시 사람들은 1990년대 초에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고향은 이미 남의 땅이 된 뒤였다. 그렇게 난민 아닌 난민이 된 이들이 창고를 개조해 살고 있는 곳이 난민촌 알리유르트다.
변변한 난방시설 하나 없는 난민촌엔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비롯한 3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 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가스 시설은 있지만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은 거의 없다.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у меня не так, как всех, они когда хотят, им покупать или что-то, еду, чтобы достатка, этого нет. Это я не могу. 19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는 듀사 씨는 우리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그녀는 재산을 빼앗긴 채 쫓겨났다. 19년간 그녀가 체험한 것은 동족끼리도 서로 의지할 수 없는 소수민족의 슬픈 운명이었다. Тянут резину, а мы живем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Пожалуйста, вы видите, бараки у нас вон какие. Уже 19 лет и никак не могут решить наш вопрос. Самое трудное, мы бы хотели бы, конечно, возвратиться домой, поехать жить нормально, в норм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но у нас этого нет. 단지 종족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지난 역사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26일은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국가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이었던 이날, 다게스탄에 살고 있던 38개 소수민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Сегодня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раз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ил все права и возможности наших дагестанцев, очень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го дагестанского народа. Культуру всех народов Дагестана, может, основных, больше всех,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14 народностей, и песни, и танцы, и одежду. Ну и посмотрите ост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무대 뒤에서는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 한쪽에 걸린 각 민족의 색다른 공연 의상들이 눈길을 끈다. 다게스탄에서 사는 소수민족들에게 이 축제는 국경일에 열리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다. 소수민족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다. Мы также с ней танцуем одни и те же танцы в одном коллективе уже давно. И регулярно приезжаем сюда на всякого рода вот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нцерты. Единство народа, согласие, дружба. Все вот такое, все самое хорошее. 소수민족들의 화합과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공연에 참가하지 않는 민족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이윽고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각 민족 대표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기 위해 삼삼오오 무대로 모여든다. 무대로 향하는 이 순간까지는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들이다. 하지만 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이들은 새로운 내일을 꿈꾼다. 오랜 세월 이들 소수민족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과 언어와 삶의 방식을 지켜왔다. 그러나 오늘 이 무대는 삶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게 했다. 비록 옷차림이나 언어는 다르지만 소수민족으로서의 아픔을 함께해온 얼굴들. 어느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고 내일의 평화를 위해 서로 손잡고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소수민족들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하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уважаем разные нации, люди. Мы любим мирно жить. Что было мирно, что было везде, драка не было, что не было, мирно было. Вот это мы интересуем. Разные нации нам это не касается. Все люди были одинаковые, что мирно жили. Не близкий путь проделали, но я думаю, что вы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Я вот желаю от всей души все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процветания, потому что только в дружбе. А вот он, Дагестан, какой он открытый для гостей.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вы приехали к нам. Не близкий путь проделали, но я думаю, что вы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Я вот желаю от всей души все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процветания, потому что только в дружбе. 이윽고 신나는 레즈긴카 리듬에 맞춰 힘찬 남자 무용수들의 무대가 시작됐다. 원래 레즈긴족의 전통춤이었던 레즈긴카는 카프카스 사람들 모두가 즐기는 춤으로 발전했다. 레즈긴카 리듬 안에서 카프카스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된다. 오직 평화로운 공존과 자존을 위해 스스로 일궈가는 아름다운 그들의 몸짓이 분쟁과 반목으로 얼룩진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가슴 깊이 되새기게 한다.